아니 김이사 저기 차 누가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이게 총인지는 모르겠는데 나 일단 그 우리가 타운하우스 살아요. 네. 사는데 안에서 이제 비지터만 그러니까 손님만 이렇게 네. 주차하게 돼. 근데 가라지는 못 쓰고 너무 이제 차가 높아가지고 네. 그래서 밖에다가 세워놓는데 세울 때마다 한 번은 내 테일게이트를 훔쳐가고 내 그 타코만 있었을 때 황당하다. 이제는 그냥 창문만 이제 빵꾸만 이렇게 뚫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총인가 하고 쭉 봐가지고 또 반대편에 뭐가 나왔나 하고 봤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어쨌든 창문만 깨져 있어요 그냥.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뭐하러 신고해? 경찰 신고해서 뭐 할 건데? 경찰은 꼭 사건이 다 터진 다음에 오고 그러니까. 신고를 해도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처음이 아니에요. 나 미쳐버리겠다니까. 이거 미국 그것도 좀 안전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사실 안전한 지역이 어딨어요? 안전한 지역이 그래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유명한 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김이사가. 이게 다 정권 문제라니까 이게요. 어느 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어? 이게 민주당이 너무나 네. 이제 법을 약하게 만들고 뭐 체포를 해도 그냥 풀어주고 그러니까. 어디를 쇼핑하러 가도 항상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나 로스를 가서 했는데 걔네들도 그 얘기 하는 거야. 너무 쇼플리프팅이 많아졌다고. 경찰 불러도 소용없고 잡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뭐 워그린도 많이 지금 나가고 있고. 뭐 그렇죠. 그리고 워마트도 샌프란시스코는 그렇고. 다 빠졌잖아.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나가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주식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재환 아티스 캐피탈 대표를 모셨습니다. 전 너무 반가워요. 예, 우리 라디오 코리아에서는 2009년부터 오늘의 증권 소식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김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제 주식이 반띵이 됐거든요. 농담이 아니고 반이에요, 진짜 반. 예. 저하고는 그 전에 같이 이렇게 좀 주식 분석 코너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회도 꽤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나이스. 예, 근데 이제 상반기 이제 7월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3년 상반기를 같이 이렇게 분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새 어떤 것 같아요? 김 대표 주식.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는 지금 뭐 주식이 관심 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네. 최근에 주식이 이제 핫하다는 건 얘기가 많이 돌고 있으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뭐 팬데믹 때 뭐 주식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이 팬데믹 하면서 갑자기 이제 폭등하면서 네. 너도 나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엄청나게 그때 이제 주식 시장에 돈이 엄청 몰렸는데 이제 그러면서는 뭐 밈 주식 같은 것들도 생겨나고 뭐 이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2021년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타기 시작해서 네. 이제 1년 3개월 동안에 완전 박살났었죠. 박살이죠, 박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라고 그러면 솔직히 그냥 평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예를 운이 들어서 좋대요. 70, 80, 90%까지 폭락한 것들도 예. 너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밈 주식이라는 건 이제 저기가 저 게임스탑하고 그렇죠. 게임스탑하고 AMC하고 뭐 배드베스 앤 비욘드 같은 이런 것들. 거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크라우드를 모이게 해가지고 하는 로빈 후드라든 그런, 맞아, 그런 그것 프로그램이라든지 때문이야. 그런 난 그렇게 어플들이 봐요. 생겨가지고 이게 네. 가능하게 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일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증권회사에다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카운트 오픈하는 것도 까다롭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절차가 있는데 뭐 로빈후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뭐 금방 인터넷으로 그 스마트폰으로 오픈해 갖고 바로바로 이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게임처럼 착각해서 뭐 사고 맞아, 팔고 하는 거가 있기 게임처럼 때문에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좀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수수료를 안 내죠, 수수료를. 그렇죠. 이제 수수료는 수수료, 이제 수수료를 안 내가지고 게임 저기 그 로빈후드가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수수료 안 받지 않나요, 이제는? 그렇죠. 보통은 이제 홀세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리테일 회사고 이제 홀세일 도매 회사들이 뭐 온라인 뭐 이트레이드나 아메리트레이드, 스카트레이드 이런 회사들이 원래는 이제 그 건수당 커미션을 예를 들어서 뭐 $5 95센트, 뭐 $8 95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이제 로빈후드가 제로 커미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회사를 다 같이 따라한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스카트레이드에 있었을 때 옛날엔 저도 이제 좀 데이 트레이딩 비슷하게 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 6시 거기 이제 장이 9시에 열리잖아요. 그렇죠. 6시 반? 6시에 예.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막 했는데 그때 근데 피가 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사고 팔고를 쉽게 많이 못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렇게 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거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뭐 너무 이제 액세스가 너무 이제 금방금방 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뭐 화장실에 있다가도 금방 사고 팔고 뭐 일어나자마자 금방 사고 팔고 이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주식시장이 뭐 월스트리트 카지노가 됐다는 얘기처럼 예전에는 그 노멀하게 움직였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개판된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때 보면 또 이제 그 레디트 뭐 그렇죠. 레딧 크라우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개미들의 반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하면은
주식을 움직일 수 있다. 또 한국에서도 보면은 요즘에 그 임창정 씨가 또 이렇게 연륜돼 있어가지고 네, 저도 소식은 들었는데 예 그런 것도 보면 참 이게 참 발달이 많이 되고 있어요. 좀 나름 이렇게 임창정 발달하고. 같은 경우는 그 사람도 당한 케이스 아니에요? 같이 물론 주도했다는 의혹도 있지만 지금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팔로우를 안 해가지고 요즘에는 근데 최근에 마지막으로 이제 팔로우 할 때까지는 한마디로 뭐였냐면 어떤 그룹이 있는데 얘네들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결국은 그 돈 가지고 이제 주식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그때 팔아가지고 나오는 거였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엔 펀지 스킴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창정 씨는 여기서 여러 가지 그 홍보를 하고, 야, 우리 여기서 이제 해야 돼. 뭐 다 사람을 모이게 하고, 이런 부분이 그 포착이 돼가지고, 거기까지만 전 알고 있어요. 그 뒤로는 팔로우를 안 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개미들의 반란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부에서는 그 응원을 했어요. 맞아요. 사실 게임스탑이 막 이렇게 오를 때 그동안에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재미를 봤는데 개미들은 재미 보면 안 되느냐. 그래서 저는 좀 심적으로 약간 응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AMC 역시 그게 원래 2불짜리 네. 주식이었는데 70달러까지 72달러까지 찍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만큼 또 70달러에 많이 산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맞아요. 맞아요. 당한 사람도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데 피해자들이 생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 이제 그게 사실 개미들도 기관 투자가처럼 이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여서 주식을 이렇게 오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움직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전무후무했던 거였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저하고 그냥 다른 방송사에서 그 한 3, 4년 된 거죠. 그때 이제 방송했을 때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을 제가 언급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가격이 한 1달러 정도였었는데 제가 뭐 5달러, 6달러에 팔고 나왔다. 뭐 이렇게 한 5배, 6배 정도 남았는데 그리고 이게 뭐 10달러, 20달러 가다가 갑자기 밈 주식이 되면서 뭐 480 몇 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났던 거였었죠. 한마디로 그때는. 그러니까 진짜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1000브로치 갖고 있었다. 그럼 그게 뭐 100만 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거의 코인 수준의 코인 수준으로 그렇죠. 코인 그런 것 같아요. 수준이네요, 근데 실제로 코인 투자해가지고 뭐 이런 밈 주식 투자해가지고 떼부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제 지인의 지인이 그걸 통해서 뭐 차가 포르쉐, 뭐 마세라티 뭐 벤틀리로 바뀌었다. 그리고 집도 바뀌었다. 이런 케이스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 스토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그 시바이누에다가 그렇죠. 잔뜩 사놨었으면은 부자 됐어요. 근데 요만큼만 사가지고.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항상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누구가 이렇게 해서 뭐 엄청나게 뭐 돈을 벌었더라. 그러면서 무슨 뭐 차를 받고 이런 거는 항상 이 주변에 아니라 지인의 지인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지인의 그렇죠. 그러면 저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지인의 지인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밈 주식에 이제 그런 거를 뭐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뭐 밈 주식이라는 것 그 데피니션 자체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밈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뭐 이 사전 데피니션 봤을 때는 그 뭐예요? 뭐 문화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밈이 사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좀 그 문화에서 그 영화 같은데 보면은 약간 좀 웃기는 대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퍼지고 젊은이들 그 사이에서 밈이 novelty처럼 쓰이는 것 같아요. 그 novelty 약간 장난, it's not real. 그렇죠. novelty item.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이 밈 주식이 됐다는 게 밸류가 뭐 400 몇 불까지 올라가는 게 사실인데. It wasn't worth that much.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가 없는 주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밈 주식 이퀄 레딧 주식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약간 그거 같던데 레딧에서 이렇게 뜨는 게 밈 주식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 그런 예를 들어 뭐 레딧 같은 경우도 이제 펌프하는 주식들이 있는데 다 성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밈 주식의 대명사를 볼 수 있는 거는 게임스탑이 있었고 AMS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배드 배스 앤 비욘드 있었죠. 근데 배드 배스 앤 비욘드 같은 경우는 파산했죠. 얼마 전에 파산했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그것도 이제 그것도 올랐을 때 뭐 20, 30불까지 막 팍 치고 올라갔다가 파산하면서는 20 몇 센트 뭐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뭐 끝난 거죠. 그리고 오버스탁에서 그 회사를 예를 들어서 파산하고 샀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밈 주식이 하나 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최근 들어서는. 그리고 또 새로운 밈 주식이 또 예를 들어서 생겨나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요즘에는 밈이라는 단어를 밈 주식이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미디어에서도. 뭐 CNBC나 그렇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한번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투기성을 유발한다 이런 것들도 좀 있잖아요. 너무 뭐 밈 주식이 올라간다 하면 사람들이 관심 없다가도 그럼 나도 밈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 이렇게 뭐 낚시하는 것처럼 피싱하는 것처럼 투기죠.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것쯤 모르지만 요즘 주식 전문 채널 같은 경우도 밈이라는 주식이라는 거를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점점 좀 사라지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어제 나온 뉴스 같아요. 그제 나왔나? 그 애플 주식 뭐 항상 애플 주식은 이제 밈하고 달리 이렇게 꾸준히 뭐 우량주인데 시가총액이 3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3조 달러.
3조 달러, 그쵸, 3조 달러. 예, 맞아요. 3조 달러. 그래서 삼성전자의 8배. 그리고 한국 GDP보다 많고 프랑스 GDP보다도 많아서 국가로 따지면은 세계 7위 수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근데 애플이 그 전에도 한 10년 전에도 애플이 쥐고 있는 현찰이 미국 정부, 연방 정부가 쥐고 있는 현찰보다 많다 이런 뉴스를 제가 한때는 되게 그 삼성이 이제 와가지고 그 시장을 뺏기 전에 예, 되게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그? 근데 뭐 지난번에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이 뭐 원 기자 같은 경우는 저도 듣도 보지 못한 거를 소식들을 여기서 많이 들어서갖고 근데 이거는 저기 메인스트림에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애플이 뭐 3조 달러 돌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가장 시가총액이 큰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애플은 뭐 호불호가 갈린다고 보는 것보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 모든 사람들이 애플이 주식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항상 그 주식시장에서 월스트리트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플이 움직이면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애플이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떨어진다 이런 이제 격언이 있는 것처럼 이 2021년 11월 달부터 주식시장이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떨어져서 폭락장으로 떨어졌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보면은 애플이 그동안에 최고 하이에서 떨어져 봤자 애플은 30% 정도 이제 떨어지는 거 그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가 뭐 반토막이 났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70%가 폭락하고 막 이랬을 때 애플은 30 몇 %밖에 이 다른 거에 비해서 적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애플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 예를 들어서 나는 주식 투자할 때는 무조건 폴폴리오를 만들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돼. 이게 정석입니다. 근데 분산 투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분산 투자를 왜 해? 한 주식에 몰아서 몰빵하지. 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오케이 나는 애플 주식 갖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애플이 떨어져봤자 35% 떨어졌다. 그럼 내 돈은 35%가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뭐 저를 비롯한 뭐 전문가들 폴폴리오 매니저 같은 경우가 주식을 뭐 몇십 개를 갖고 있잖아요. 2, 30개 갖고 있으면 그 주식들이 하나당 5, 6, 7, 80%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전문가가 오히려 더 크게 떨어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몰빵한 사람은 덜 떨어지고. 그렇죠. 이런 현상이 이제 생겨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케이 애플 주식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애플 주식을 뭐 투자된 걸 하향 조정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투자사들도 있지만 되게 용감한 거예요. 올라가는 주식을 컷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그럼 애마존이라든지 또 테슬라 같은 것도 그쪽에 지금 속하게 되나요? 아니면 테슬라는 아직 이른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상반기 동안에 주식시장을 끌고 올라갔던 것 중에 진짜 있죠. 원동력이 됐던 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8개 정도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은 진짜 이렇게 뭐 초대형 주식들 이제 빅캡 8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 그냥 팩맨 플러스 테슬라예요. 팩맨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테슬라. 이제 네트니까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아마존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 구글.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 또 애플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올해 200% 가까이 올랐는데 플러스 이제 테슬라까지 8개죠. 그럼 8개 미국에서 가장 큰 초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이제 이끌어갔는데 이 8개 회사가 S&P 500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35%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것만 올라가도 벌써 S&P는 벌써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올라간다 강세장이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극과 극이에요. 올라가는 것들은 사상 최고치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깨고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도 떨어져 있고 올라가지 못하는 주식들은 지금도 계속 비실비실 거리고 있는 것들은 80, 90, 70%가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 불가능하고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월 30일 날 날짜로 봤을 때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지만 항상 그런 것처럼 다우존스, 네스닥, S&P 500이 똑같이 올라가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뭐 어쨌든 항상 어떤 게 더 먼저 올라가고 이제 적게 올라가는 게 있는데 네스닥이 이번에 이 올라갔을 때 1년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네스닥이 32%를 폭등했습니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가 32%를 폭등했다는 얘기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S&P 500은 그거의 딱 절반인 16%로 올랐어요. 그럼 다우존스 같은 경우 몇 %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올랐죠? 네스닥이 32% 폭등, S&P 500이 16% 폭등. 자, 그러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더 낫겠죠. 아이고 충격받은 것 같아요. 지금 주식을 말하니. 나의 피클 릭. 그럼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더 낫겠죠.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비슷한 수 낮을 수 있는데 진짜 다우존스는 4%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다우존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떨어지진 않았지만 다른 종합주가 지수들이 그 정도까지 폭등했을 때 다우존스는 4% 올랐다는 얘기는 1년 동안 6개월 동안에 한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마디로 6개월 동안에 진짜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그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IT만 유독
좀 올해 많이 폭등했다고 볼 수가 많이 있네요. 좀 그렇죠. 원래 IT가 많이 작년에는 좀 사실 떨어질 때는 떨어졌었잖아요. 막 떨어져. 애플도 사실 하향 조정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렇죠. 그런데 예, 여러 이렇게 증권 전문가들이 하향 조정했는데 또 이번에 이게 그 실적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좀 상향 조정하고 그러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상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항상 뒷북치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올라갈 때는 한참 기다려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그때 가서 상향 조정 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반대로 떨어졌을 때는 미리 떨어지기 전에 하향 조정 시키는 게 아니라 떨어져가고 땅을 파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가서 이제 또 하향 조정 시켜버리고 예.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지수가 올랐는데 너무너무 이 차이가 나게 진짜 클래스가 차이가 나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네. 다우존스가 4%밖에 올랐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는 그 정도 레벨이지만 작년 10월 13일 날에 그러니까 3대 지수가 모두 쭉쭉 떨어지면서는 작년 10월 13일 날에 거의 25개월 뭐 26개월 최저치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반등했을 때 봤을 때는 네. 내스닥이 37%를 폭등했고 S&P 500이 27% 그리고 다우존스는 20%로 올랐어요. 아, 많이 오른 거네요. 그럼 20% 다우존스가 10월 13일 레벨 비교했을 때는 20%니까 거의 비슷하게 폭등한 거죠. 예. 근데 올해를 비교했을 때는 1월 달부터 시작했을 때는 별로 이게 많이 안 오른 4%밖에 거죠. 오르지 못했다는 예. 얘기죠. 그 엔비디아가 200% 가까이 올랐죠 올해 상반기에. 엔비디아가 그저 거의 더블 이상 된 거죠. 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짜 전체적으로 이 폭등세를 주도한 8개 초대형 기술주들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오른 거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 189%로 올랐으니까 진짜 폭등한 거고 그 다음에 오른 거가 메타입니다. 메타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138%로 올랐어요. 예. 그리고 요즘에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메타가 작년에 많이 찌그러졌는데 그렇죠. 올해 많이 올랐더라고요. 반토막 이상 떨어졌다가 예. 이제 올라간 거가 이제 메타가 138%로 올랐고 테슬라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테슬라가 무조건 되게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112%로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더 많이 오른 거죠.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올랐고 예. 넘버 2가 메타고 테슬라가 올랐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애플이나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50% 정도 올랐죠. 뭐 알파벳, 넷플릭스 이런 것들은 4, 50%밖에 오르지 예. 못했습니다. 뭐 물론 엄청난 거지만 그렇죠. 이것들에 비하면은 예. 진짜 3분의 1 수준밖에 안 그러니까 된다는 엔비디아가 사실 그전에는 뭐 팽 할 때 같이 나왔던 주식은 아닌데 요새 이렇게 뜨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일단은 이제 AI 관련으로 반도체 이제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지금 특히 이제 AI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가 이제 약간 좀 분위기가 이쪽으로 오르는 거는 맞습니다. 그 대신에 뭐냐면은 예전에 1999년 뭐 2000년도에 인터넷 버블이 붕괴됐을 때 이제 네. 그때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뭐냐면 어떤 회사 뒤에 닷컴이 붙으면 아마존닷컴 무슨 네. 프라이스라인닷컴 붙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버블이 일단 있었죠. 진짜 예. 묻지도 말고 따지면 예. 먼저 사자. 패닉바잉이 엄청 들어왔었던 예. 거죠. 그 당시에 닷컴만 붙으면 진짜 엄청나게 주식이 폭등했는데 자, 그 정도까지 AI 쪽의 주식들이 폭등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올랐고 또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도 뭐 알파벳도 그렇죠. 올랐죠. 또 그리고 또 C3AI 같은 경우 이제 스몰 캡이지만 어쨌든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제가 알기로 한 130% 이상 올랐으니까 예. 완전히 폭등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추세가 상반기를 이렇게 AI 관련 기술주들이 이제 이끌어왔다고 하면은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견이 계속 엇갈립니다. 앞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보다 떨어질 거다. 한마디로 6개월 동안 오른 거가 주식시장이 진짜 오를 만해서 오른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그렇죠. 떨어질 거를 예상해서 공매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숏셀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지만 공매도란 얘기는 주식이 올라가야지 돈을 버는 거지만 공매도는 떨어지면 또 돈을 버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 쪽으로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식이 떨어진 것 쪽으로 베팅했다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손해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렇죠. 계속 이제 주식을 걷어들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바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6개월 동안에 올랐던 거가 이제 숏 스퀴즈 랠리냐 아니면 베어 마켓 랠리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이제 불마켓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무조건 들어오는 그런 랠리냐. 이게 이제 한마디로 시각이 엇갈린다는 얘기죠. 불마켓이 맞을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이제 보면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일단 항상 엇갈려요. 전문가들 엇갈리는데. 예, 그렇죠. 자, 일단은 지금 불마켓이라 보는 사람들은 이게 잠깐 한 달 움직이다 끝난 게 아니라 6개월째 지속되고 있잖아요. 올라가는 건 7개월째니까 이 정도면은 앞으로 장이 하락할 거야. 떨어질 거야. 한 사람들도 한마디로 진짜 타월 던지면서 기법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법하면서 이제 카피슐레이트 하면서는 오케이. 맞다. 내가 틀렸다. 불마켓이 맞다. 이런 식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전까지 불마켓이었다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베어마켓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 지금 현재 이렇게 불마켓 랠리가 지금 뭐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건 또 이제 정부 아니면 Federal Reserve 같은 데에서 또 이제 그 이자율을 그 틈을 보면서 또 올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보면은 좀 지금도 뭐 인플레이션은 조금 잡긴 잡았지만 그 스펜딩은 계속 잡았대. 지금 그대로 가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항상 보면은 연준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긴축이 계속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금리가 2번 정도는 또 이제 인상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재차 언급하면서로 마켓은 그때마다 잠시 일희일비하면서 잠깐 영향받아서 떨어지는가 싶었는데 또 다시 올라가고 떨어진가 싶으면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떨어질 때마다 예전에는 주식시장이 일단 오르다가 한번 떨어지게 됐을 때는 사람들이 지금부터는 떨어지는 거야,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추가 하락할 거를 이제 겁을 내면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네. 근데 지금 뭐냐면은 올라가다가 잠깐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또 올라가겠지.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진짜 베어 트랩, 볼 트랩처럼 계속 올라가다가 한번 떨어지게 되면 이게 하락세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잠깐 주춤에 또 올라가니까 떨어질 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저가 매수. 그러니까 딥바잉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그러니까 이게 받쳐주는 세력이 있으니까 장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연준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이제 재차 언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파가 아니라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 쏟아져내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장은 아직까지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높을 때 주식시장한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율이 높으면 당연히 주식시장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매파적 발언을 한 거고 또 제가 알기로 2주 전쯤에 그 제넷 옐렌 그 재무장관이 그 블룸버그 통신과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하면서 뭐냐면 일단은 노동시장이 탄탄하잖아요. 고용시장 여전히 탄탄하고 물가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는데 바로 다음 날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오케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여전하다. 그러니까 상반된 의견이죠. 그러면서 지금 실업률이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데. 그렇죠. 실업률도 낮고 또 마찬가지로 뭐 비농업법인 취업자 수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고 잠깐 증가했다가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들이 이제 내일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인 이직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에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발표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업앤다운 하다가 관망세가 좀 있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발표된 경제 지표들 봤을 땐 대부분 다 호조예요. 예를 들어서 내구재 주문도 예상보다 늘어났고 또 소매 판매 지수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스pen딩 하느냐 안 하냐잖아요. 그렇게 한마디로 리테일 세일즈 같은 경우도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좌지우지하는 거가 컨슈머 스pen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스pen딩이 감소할 걸 예상했는데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계속 지갑을 닫지 않고 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뭐 제조업 같은 것들로 조금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물가는 조금씩 잡히고 그러니까 더디게 잡히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경제 지표들은 호조를 나오니까 자 이걸 보고 누가 이거를 뭐 경기 둔화라 얘기하느냐. 침체 둔화가 올 가능성이 없다고 뭐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이 아니라 그냥 노 랜딩. 한마디로 그 침체 자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죠. 와우. 아니 근데 저기 IT 업계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해고 많이 한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죠. 뭐 실리콘밸리에서도 꽤 많이 레이오프를 시켰다고. 근데 그게 이제 주식에는 좋을 수가 있고 해고를 보통 많이 하면 그렇죠. 정리해고를 하면 꼭 주식이 오르더라고요. 뭐 스타벅스 그렇고 근데 이제 실업률을 보면은 지금 뭐 완전 고용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이 있어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면은 실업률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이 지표 자체로 치우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진짜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도 실업률이 뭐 10%다 예를 들어서 팬데믹 때 그러면 10%가 실질적으로는 15, 6%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잡을 찾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오케이 나 잡 안 찾을 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끼어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하다가 잡 찾다가 나중에는 이게 잡이 없나 보다. 그냥 포기하고 진짜 본의 아니게 리타일 한 사람들이나 잘 못 찾는 사람들은 여기 카운트가 안 되니까. 그 이자율 그러니까 실제로 더 안 좋을 수가 그렇죠. 있다는 거네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죠. 뭐 이자율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너무 이제 쇼핑, 바잉, 스펜딩 또는 이제 뭐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특히 미국은 소비 위주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인터넷 쇼핑으로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와이프도 뭐 잔뜩 사잖아요 인터넷에서. 저도 이렇게 뭐 스펜딩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줄여야 되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근데 지금 이거 이자율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주식도 이제 주식 가격도 올라가나요? 결국 그 달러 어마운트가 달라지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자를 올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얘기. 크레딧 카드 빌도 올라가고, 그 퍼센티지로 올라가고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거고. 특히 지금은 연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10번 연속으로 이제 올렸죠. 뭐 10번 연속으로 이자를 금리를 올리다가 지난번에 잠깐 동결시켰다가 7월 달 같은 경우 7월 말에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0.25% 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오늘은 일단 동결했나요? 오늘 뭐 그러니까 7월 말에 그러니까 7월 말에 20 그러니까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릴 가능성이 89%입니다. 그러니까 동결 가능성은 11% 올릴 가능성이 89%니까 한마디로 올린다고 기정사실화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연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게 왜 연준에서 자꾸 이자를 올리려고 하느냐 금리를 한다는 얘기는 금리를 자꾸 올리면서는 경기를 둔화시키고 한마디로 핫한으로 둔화시키고 사람들을 한마디로 돈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 그렇죠.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경기를 좀 꺾여서 기사를 꺾여버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지기까지 절묘하게 만들었다가 딱 나중에 구원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냐면은 계속 더디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10번 연속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특히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이 금리가 장단기 국채금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년 만기 국채금리, 2년 만기 국채금리가 있는데 이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되는 거가 벌써 작년 3월 달부터니까 이게 지금 13개월? 14개월째 역전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역전 폭이 어느 정도까지 벌어졌냐면은 이게 이제 1.1% 정도까지 벌어졌으니까 1981년 이후니까 42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10년 만기 국채금리 이 일드가 2년 만기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거가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역전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었냐면은 예전에 인터넷 버블 붕괴를 했을 때 2000년, 99년, 2000년도 그때 인터넷 버블 붕괴를 했을 때 한번 왔었고 그때 붕괴되고 나서 한 15, 6년 걸리지 않았어요? 그거 회복하는데 나스닥이 2000 몇백 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전에 영광을 찾기가 이제 15년이 걸렸지만 그래서 그런 정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뭐냐면은 금융 위기 2008년 9년도 때 왔을 때 2007년도에 역전폭이 또 확실히 되면서는 또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올 거다 믿는 사람들은 일단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올 거라 믿는 거고 또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은 이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니까 이제는 상반기 내년도 상반기로 미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도 잘 나오고 있잖아요.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괜찮아. 이번에 올해 안에 경기 침체는 없을 거다 하는 거가 그 대신에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올 거다. 또 이런 식으로 경제학자들이 또 마찬가지로 말을 바꿔서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런 경제 전문가들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온 이유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지금 이자율을 계속 이렇게 높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유가급등에서 가져왔다. 근데 유가급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에서 사실 이제 기름을 안 푸고 시추 작업을 많이 중단하고 그 화석연료를 많이 이렇게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오펙에 이렇게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기름을 많이 안 푸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면 당연히 모든 게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기름인데 미국이 또 땅덩어리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트럭으로 그 상품들을 이렇게 운반하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인플레이션을. 근데 이제 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drill baby drill 아마 그 얘기 아실 거예요. 무조건 기름 계속 풀 거다 미국에서 이게 그 화석연료 탄압한 거를 규제를 완화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김 대표께서는?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잖아요. 미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유가가 또 떨어졌으니까. 최근에는. 또 그렇죠. 또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3, 4년 전보다는 높잖아요, 지금.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높아진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제자리로 다시 간 거지만 그 빼 나머지 뭐 식료품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주거 비용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그렇죠. 그런 거 이제 항상 보면은 뭐 근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게 보더라도 이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안 떨어지고 있는 건 뭐냐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아직까지 계속 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좀 스티키하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 들어서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고 사람들도 이렇게 되면은 괜찮아지나 보다 하고 있는 거지만 연준에서는 뭐냐면은 일단 금리를 올린다고 자꾸 재차 언급하는 것도 주식시장에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연준에서는 안 좋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금리도 올리고 뭐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가 안 맞아. 이게 톱니바퀴가 이제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빠그러진 것처럼 안 맞잖아요. 이상해요. 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은 뭐 믿지 못하고 주식시장이 안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그 전에도? 없었죠. 아니 이렇게 이자율이 막 올라가는데 주식시장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 아니 뭐야 못본 Before 것 the 같아. Great Depression. 아니 왜냐 못본 것 같아. 이자율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는 봤는데. 근데 이제 그게 2014년, 2018년도 좀 그런 적이 있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네. 근데 이제 아마도 이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았던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위험할 수 그러니까 뭐 뭐든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항상 리스크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단타 투자 가면은 지금 일단 처분 한번 하는 게 낫겠는데 지금 재미를 봤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이거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주식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게 이제 이 주식시장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을 내가 벌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이게 진리 중에 진리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저도 예전에는 진짜 뭐 신입사원 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말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어요. 자, 벌고 팔았어요. 자, 팔고 나서 그 돈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떨어지면 사야지 뭐 떨어지면 이것저것 사면서 폴폴 만들 수 있는데 팔았던 사람이 뭐냐면 그 돈을 다시 빼는 주식시장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플로우가 되는 거죠. 네. 주식에 돈을 뺐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주식시장에 다시 또 돈을 집어넣는 거 사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뭐예요? 힘들어요. 어렵다. 엄청 힘들어요. 일단 주식시장 돈을 한번 빠져나가게 되면은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 돈을 다시 안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파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 팔고 나서도 돈은 그대로 남겨뒀다가 기회가 됐을 때 이 돈을 사용해서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팔고 빼고 하니까 나중에 다시 못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떨어져도 자꾸 올라가는 거가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팔고 나서 나는 떨어지면 살 거야 했던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안 떨어지니까 계속 안 달래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 떨어지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계속 패닉바잉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께서는 문화 충격을 보고 계시는데요. 구독, 라이크, 벨 버튼 부탁드리고 전할 말씀 듣고 아티스트 캐피탈 김재환 대표하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에티켓. 지구를 위협합니다. 라디오 코리아 사무실에는 전설의 인사 귀신이 살아요. 과연 라디오 코리아 인사 귀신의 하루는 어떤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복도를 지나가는 A 직원에게 인사 귀신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네요. 그런데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귀신이 보이지 않는 건지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요. 인사 귀신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A 직원이 업무를 하기 위해 자리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뭐죠? A 직원의 자리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보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사진이 마구마구 붙어 있어요. 인사를 받지 못한 인사 귀신의 복수는 아주 오싹해요. 때마침 그때 B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받아줍니다. 감동받은 인사 귀신은 보은을 다짐합니다. B 직원도 자리에 앉으려나 봐요. 우와! 인사를 받아준 B 직원의 책상에는 과자도 있고 인형도 있고 금은보화가 잔뜩 쌓여 있어요. 인사를 나누면 귀신도 사무실도 행복이 가득해요. 서로서로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사무실 문화. 보이지는 않지만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먼저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 광고는 라디오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네. 인사를 나누려고 그러네요. 오늘 또 안 그래도 회의에서 인사 얘기가 좀 나왔잖아. 그렇죠. 몇몇이 이렇게 인사를 그렇죠. 잘 안 한다느니 뭐 항상 이렇게 좀 그게 이제 사람들 기분을 좀 업앤다운 시키나 봐요. 또 그 우리의 그 사업상이 우리의 비즈니스 상이 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한국 분들 우리 예의를 따지면은 솔직히 네. 인사성은 있어야죠. 솔직히. 네, 중요하죠. 예. 더군다나 또 우리 같은 이제 그 방송인들은 기분이 좋아야지 방송이 제대로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사를 해야죠. 네, 기분 좋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원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정신없이 보내고 정신없어요? 있습니다. 예. 자, 그 김재환 아티스트 캐피탈 대표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3년 상반기 증시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그 주식에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제가 투자한 주식은 아니지만 그 Anheuser-Busch, 버드라이트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보수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랜스젠더 모델을 하고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근데 이제 Anheuser-Busch가 거기에 대한 역풍이
이제 역풍 이게 때문에 트랜스젠더 쪽도 포기를 했죠.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더블 역풍이 있어요. 더블 역풍이야. 보면. 그러니까 애너하이저 부시가 버드라이트의 콜라보. 요즘에는 그 아예 그냥 광고가 아니라 이렇게 제품을 줘가지고 소셜 미디어에 콜라보를 이렇게 형식으로 인플루엔서하고 같이. 예, 딜런 뭐죠? 딜런 멀베이니. 예. 근데 일단 딜런 멀베이니 자체를 보면은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인지 아니면 키젠더인지 최근에 자기가 꼬마 여자애처럼 행동하고 되게 불편해요, 솔직히. 예, 꼬마애처럼 행동한다는 게. 약간 그 관심종자 같고, 솔직히. 그리고 최근에는 자기가 레즈비언이, 그러니까 처음엔 게이, 남자한테 관심이 있어서 게이였다가 이제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트랜스젠더 안 했대요, 내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제는 저기 트랜스젠더 여자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는 또 여자 좋아한다네요. 예, 지난달에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게 나 여자한테도 관심이 생겼다.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얘기했어요. You're just confused as hell. You're seriously confused.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몰라요. 네, 나도 내일 여자 할래. 여자. 그럼 제가 이제 여자하고 지금 공동에 시한 건가? 네. 영자킴. 영자킴. 영자킴으로 할게. 영자킴.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콜라보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키드락서부터 대부분 이렇게 좀 보수 쪽으로 알려진 이런 스타들 반발이 그렇죠. 굉장히 컸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보기만 해도 역겹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솔직히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원의사가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훈계를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맥주를 마시고 싶은데 맥주 마시는데 왜 훈계를 받아야 되냐. 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맥주 마시면서 너 트랜스젠더가 좋은 거란 걸 알아야 돼. 이 메시지가 같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트랜스젠더가 이제 그 놀모화. 네, 저도 그러니까 버드라이트의 그 다양성 담당 국장이 해고됐대요. Just bring the 그 Clydesdale. 여자인데 그 다양성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해고되고 있어요 요즘에. 디즈니에서도 그렇고 네. 난리예요 지금. 지금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니까 그리고 주식에 이렇게 주식시장에 타격을 입어서 그러는 건데 그 주식들이. 근데 김 대표 이번 그 앤하우저 부시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정작 주식이 얼마 정도 떨어졌다고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주식은 뭐 미미하게 떨어진 거죠. 이제 올해 들어서는 한 5.5%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올해 2023년 1월 1일에 비해서 작년 12월 30일 날 비교했을 때 5.5% 딸랑 5.5% 떨어진 거고. 그래도 그 딸랑 5.5%가 그 1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그 맞아요. 지금 수잖아요. 뭐. 그리고 지금 다른 주식이 뜨거운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역으로 가면 반대로 가는 다 거죠. 올랐는데 앤하우저 부시는 내려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앤하우저 부시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13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대 지수가 작년 10월 13일 로우를 쳤을 때 앤하우저 부시 같은 경우도 그때 레벨하고 비교하면은 그때 2년 5개월 최저치로 추락했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27%가 올랐습니다. 그럼 완전 뭐 반등을 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앤하우저 부시가 최고치를 사상 최고치 올타임 하이가 2016년 9월 달이었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58%가 폭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앤하우저 부시한테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닌데 그 1위 자리 근데 점유했던 그 1위 자리를 잊어버린 거는 클 것 같아요. 그것도 큰 상징이 크고 그 15년 연속 1위 했다고 그래요. 난 버드라이트가 그렇게 인기 많은지 몰랐어. 내 주변에서 버드라이트 챙겨서 마시는 사람 별로 없거든. 나는 그러니까 코어스 라이트 마시는. 아니 그 오리지널 버드와이저. 난 그게 더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아니 라이트면은 그 도수가 좀 더 낮은 거죠? 아니 도수가 아니라 이제 그 살이 좀 들찌게 칼로리가 조금 그 칼로리구나. 나는 그 도수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아니 맥주 마시면 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뭐 저는 이제 그 여러 그 버드와이저를 그렇게 막 챙겨 마시는 편은 아닌데. 저도. 예. 근데 어쨌든 15년 연속 1위 했는데 미국 상징성이긴 해요. 우리 와이프가 미국 오자마자 버드와이저. 그냥 그 정도예요. 버드와이저. 그 말 클라이드스데일 말 있잖아요. 버드와이저. 그리고 별명이 애칭이 그거 아닙니까? 킹 오브 올 비어스. 맥주의 왕. 맥주의 왕이 별명인데 그 정도로 이제 대표적인 회사인데 15년 연속 왕이 됐습니다. 이제. 버드라이트 그러네. 버드라이트가 1위를 하다가 이번에 모델로한테 1위 자리를 뺏겼다고 그래요. 모델로 맛있어요. 멕시코. 저도 모델로는 좋아해요. 예, 뺏겨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일단 주식 시장이 다 이렇게 급등한 상황인데 멕시코한테 뺏기고 있는데 다 뺏기지 뭐 맥주도. 그때 이제 지금 뭐 이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데 버드와이저만 떨어진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다우 종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가 이제 월그린스가 있죠. 월그린스 같은 많이 경우는 내려갔죠. 이것도 이제 올해 들어서 한 24%가 폭락했습니다. 월그린스가. 그래서 매장을 그렇게 많이 닫는구나. 그렇죠. 매장을 닫는 거고. 그러니까 24%가 한 2주 전에 폭락을 하면서 이 월그린스 같은 경우가 12년 9개월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럼 12년 9개월 최저치니까 다른 주식들은 뭐 올타임 하이나 반등하고 있어서 얘네들 거꾸로 가면서는 지금 뭐 땅 파고 내려가서 베이스만 1, 2, 3까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12년 9개월 최저치를 월그린스가 찍었고 또 이제 다우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뭐 버라이전 같은 경우나 나이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들어서 거의 뭐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못하고 계속 사이드라인에서 움직이는 지지부진. 거. 그렇죠. 한 마이너스 한 2, 3% 정도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치고 올라갔을 때 요런 것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CVS도 많이 내려갔나요? 혹시 나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월그린스만 그러는 건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지 않나요? CVS 그렇죠. 뭐 CVS 뭐 월그린스 라이트에이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동반 하락한 케이스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라이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AT&T, 버라이전, 뭐 T-모빌 같은 것들도 네. 뭐 T-모빌 그러니까 AT&T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12년 최저치예요. 떨어졌다가 좀 조금 반등했지만 네. 뭐 버라이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해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Bed Bath & Beyond 같은 경우는 버티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그렇죠. 파산부터 신청한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상반기에서 또 저희가 그 눈여겨볼 만한 그런 주식들이 있나요? 지금 보면은 사실 김 대표께서는 이렇게 알려진 메이저 기업들도 잘 아시지만 그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잘 모르는 주식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 뭐 얘기 들었던 것처럼 밈 주식 같은 경우도 뭐 게임스탑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물론 하이에서는 완전 폭락을 한 거지만 올해 들어서는 29%가 올라 있는 상태예요. 어디가 게임스탑이. 희한해. 왜 그럴까요? 게임스탑이. 그리고 AMC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서 5%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지지부진하지만 어쨌든 5% 올라간 거고 새로운 밈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칼바나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회사요. 자동차 회사인데 그 딜러인데 한마디로 뭐냐면 그 밴딩 머신 있죠. 가다 보면 그 10번 프리웨이 타고 가다 보면 밴딩 머신 있어가지고 칼바나 하면 쭉쭉 내려오는 거. 그 유명한 칼바나 배달까지 해주잖아요. 집 앞까지 그죠? 그렇죠. 배달해주고 뭐 중고차 팔겠다 그러면 바로 와서 바로 이제 체크 주고 하는데 이 칼바나 같은 회사도 예전에 잘 나갔을 때는 이게 이제 2021년 8월 달에 $376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게 떨어졌을 때가 언제냐면은 작년에 떨어졌다가 $4.74.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98.7%까지 폭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 칼바나가 뭐 어떻게 되느냐 올해 들어서 459%를 저걸 샀어야 돼. 그러니까 저거. 김 대표는 거기 그 추천한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그 $4.74짜리가 현재 $26.50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저리 가라네. 그렇죠. 엄청 그렇죠. 뭐 459%니까 엄청난 거죠. 왜 이런 거는 이런 그 스탁 뭐 어드바이저들이 근데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까? 이게 갑자기 그런 조짐이라는 거 없고 한마디로 뭐냐 이런 주식을 예를 들어 내가 옛날에 4불 때 4불 5불 때 이 주식 샀었으면 엄청 버는 거 아니야? 다 이거 지나간 다음에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애널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 회사 망한다, 파산한다, 뭐한다, 별의별 얘기 엄청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다 갖다 대고 나는 이 회사 올라갈 거 아니까 내 돈을 투자해서 단돈 1,000불이라도 투자 사겠다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럼 레딧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한마디로 하면 이 회사가 공매도 폴션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숏 인트레스트가 엄청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마디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공매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숏셀러라니까 한마디로 보면 이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10짜리 회사가 있어요. 자, 현재 A라는 주식이 $10인데 이 회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 $10의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 바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10인데 지금 이거는 너무 비싼 것 같다. 좀 떨어지면 사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렸다 이게 9불, 8불, $7 됐을 때 그때 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대신에 반대로 나는 이 달러가 $10 값어치가 아니라 이거는 좀 망하는 회사다. $1밖에 값어치가 없는데 지금 너무 과대평가됐다 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를 $10의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먼저 팔아버렸다가 어떻게 파느냐 주식을 증권회사한테 빌리는 거예요. 주식을 $10에 팔아버렸다가 이 회사가 $10가 $5가 됐다. 그러면 낮은 가격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액이 내 거. $5 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 돈을 버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공매도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냐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 숏셀러라고 하는데 이 공매도라는 거는 주식이 떨어지는 거를 한마디로 공매도했던 사람들이 이 내가 공매도한 주식이 떨어지는 거를 고사 지내는 거예요. 떨어져라 망해라 했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내가 공매도한 주식이 좋은 소식이 나오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회사가 어떤 그 조그만 제약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100짜리 회사가 쭉쭉쭉쭉 떨어져서 $10까지 떨어졌어요. 자, 90% 마이너스. 이제 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소식을 발표해서 FDA에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약을
뭐 승인했다. 네. FTA 승인이 떨어졌다. 그러면 $10짜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음 날에 바로 100% 급등하겠죠. $20 올라가 버려요. 네. 그게 근데 그 공매도 하는 사람들한테 최악의 소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렇게 되면 $10짜리가 딱 끝나고 FTA에다 승인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날에 $10짜리가 $20가 된다고 치면은 누가 그걸 사는 거냐. 내가 이 주식을 살라고 지켜보다가 모니터하다가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10가 100% 프리미엄을 주면 사느냐가 절대 아니라 누가 이 회사를 사느냐면 내가 공매도였던 사람들. 네. 그죠? 이 회사가 떨어져 공매도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이 $10에 저희 팔았던 거를 바이를 하는 거니까 쇼커버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는 사기 시작해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10가 $20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그래서 예전에 테슬라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 의견이 엇갈렸어요. 테슬라가 망한다, 올라간다, 뭐 천불 간다, 뭐 별의별 얘기 적자 운영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한 5년, 6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 공매도 퍼센트, 숏 인트레스트가 무려 26%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공매도라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가 내가 현재 깔려있는 주식시장에 깔려있는 주식이 막 100만 주가 깔려있다. 그러니까 1 밀리언 쉐어가 깔려있는데 내가 공매도 포지션이 20%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면은 100만 주 중에서 20만 주가 나는 공매도로 갖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공매도 포지션이 10%가 넘으면 무지하게 높은 건데 26%라는 얘기는 엄청 높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는 공매도를 걸어들이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건데 그래서 밈 주식, 게임스탑, AMC, 뭐 칼바나 이런 것들도 다 공매도가 걷어들이면서 사람들을 낙아웃 시킨 거가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 개미들이 다 몰려서 이 회사 게임스탑을 사야 되겠다. 펀더멘탈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허접한 주식이에요. 근데 사야 되겠다. 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헤지펀드나 이런 사람들이 이 회사를 떨어져 공매도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사서 올라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주식을 사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민 주식이 이제 그렇게 탄생한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보면은 지금 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공매도가 이제 폴션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칼바나 같은 경우는 459%가 460%가 폭등했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뭘 잘해서 엄청나게 좋아서 흑자로 돌아서 이게 아니라 한마디 단순히 뭐냐, 떨어져서 망할 줄 알았던 회사가 슬금슬금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회사 떨어지는 것 쪽으로 베팅했던 사람들이 겁을 나니까 자꾸 주식을 사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이 회사를 그동안에 별로였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지나 하고 또 진짜 실질적으로 리얼 바잉이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공매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투기꾼이라고 보면 되나요? 한마디로? 아니죠. 공매도 그렇게 볼 수는 없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한국은 공매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기관만 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공매도 그래서 주식시장의 모든 주식시장의 랠리는 어떤 주식이 폭등을 하거나 주식시장 올라갈 때는 한마디로 뭐냐면 공매도를 걷어들이는 숏커버링. 그러니까 숏 스퀴즈가 모든 랠리의 근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게임스탑 때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한번 게임스탑이었나요? AMC였나요? 그때 한번 그때 청문회 한번 나갔던 게 있었죠. 그 어떤 친구가 그 게임스탑 주식 엄청 갖고 있다가 뭐 청문회 나가서 얘기하고 뭐 이런 좀 있었는데 저도 옛날에 기억하긴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뭐 아마 집에서 뭐 게임만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게임스탑을 사갖고 그 회사 때문에 엄청 돈을 번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을 믿는다. 나는 이 회사가 잘 될 거 믿는다.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때까지도. 게임스탑 자체가 거의 망할까 말까 했던 회사였었는데 뭘 믿는다는 건지. 어쨌든 게임스탑은 올랐지만 그때 비교했을 때는 지금 뭐 80% 90%가 폭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는 29%가 올라갔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얘기죠. 없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그게 특이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정하는 거 아니에요. 게임스탑 아니면 AMC. 누군가는 이 움직임을 그 밈을 이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군중 심리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진짜 헐드 멘탈리티가 있으니까 누가 이거 좋다 그러면 우르르 몰렸다가 누구 좋다 우르르 몰렸다가 이런 거 항상 이제 나온다는 그걸 얘기죠. 이끄는 사람들도 약간 그 머니가 있는 그런 난 투자가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밈 주식의 밈킹이라고 하는 거 얼마 전에 뭐 CNBC에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라이언 코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 사람이 추위 뭐 패스닷컴 이런 거 추위 회사를 만든 회사인데 이 사람이 밈킹이라고 했던 거가 타이틀이 주어졌어요. 이 사람이 말만 하면은 주식이 다 폭등하고 올라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사람도 배드베트앤비아는 샀다가 뭐 엄청 올라가고 또 뭐 했다가 올라가고 뭐 게임스탑에 아마 이 사람이 그 보드 멤버로 또 들어가고 뭐 이래가고 게임스탑 올라가고. 근데 CNBC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사람은 이제 그 추위. 추위 회사를 설립한 사람인데. 추위 그 강아지 음식하고 그거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뭐만 손만 대면은 그냥 주식이 폭등해서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다 올라서 다 팔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손을 대는 건지 돈을 대는 건지 나는 돈을 댄다고 보는데 비트코인하고 그런 코인 같은 걸 보면 이런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고래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다 같이 팔 때가 있어.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다 같이 파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 모든 코인이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퍼센티지를 떨어져요. 아니면 살 때는 또 이제 다 똑같이 올라가고.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결국은. 이런 밈 스탁 같은 거를 봤었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딧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벳 이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뭐 제가 알기로는 아니 뭐 저것도 있잖아요. 마스코트도 선글라스 낀 저기 금발 양복 입은.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저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있어요. 마스코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웃기더라고. 이런 인사이더 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하여튼 좀 웃기는데 근데 좀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맨날 주식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매달리고 진짜 주식시장이 이게 진짜 아사리판이 됐다고 하는 것처럼 진짜 이거 완전히 가짜나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이게 정돈될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이게 이제 하나의 뉴 노멀이 더 나빠질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비정상이 오래되면 정상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지금도 그렇죠. 이거에 대한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레귤레토리 커미티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없나요? 지금?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 거고 막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가상화폐 같은 것들도 자꾸 이제 레귤레이트 하려고 하는 건데 자꾸 쏙쏙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무슨 뭐 FTX 같은 경우 파산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있죠. 자 코인베이스도 지금 미국에 남아 있는 게 코인베이스잖아요. 코인베이스도 어떻게 했다고요? 코인베이스가 이제 하향 조정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한 4~5% 떨어졌다가 끝날 올랐어요? 때는 뭐 1.7% 마이너스니까 떨어졌던 거에 한 50% 이상 제가 오늘 방송에 얘기했던 게 그건데 떨어졌던 거에 한 60% 정도를 메이크업하고 복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감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떨어졌지만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다시 또 반등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죠. 지금 사람들이 미쳤나요? 지금 약간 주식시장에 지금 되게 리스키한 거야. 왜냐하면 떨어졌는데 하향 조정하고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의 전망이 나오는데도 그런데도 오르잖아. 잔뜩 오른다는 걸 보면은 그냥 살려고 미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살 기회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떨어지면은 왜 내가 이제 그 주식 없었으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다시 사고, 조금만 떨어지면 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가는데 이제 일단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초대형 기술주들이 확실히 몰렸지만 지금 중소형 주식들 그렇지 않은 주식들 봤을 때는 아주 못 올라간 게 확실히 많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칼바나 같은 경우나 뭐 AMC나 게임스타 같은 거 이런 주식들 별거 아닌 주식들도 이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이제는 남은 게 뭐가 있지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죠. 김 대표는 전반적으로 좀 코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좀 맞나요? 그렇죠. 저는 뭐 코인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이 아니라 뭐 코인 저도 뭐 잠깐 한번 해봤지만 뭐 해봤다는 얘기보다는 저는 뭐 한 일주일 정도 갖고 있다가 그냥 팔아버리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냥 그 시스템 자체를 제가 풀리 이해를 못하니까 아예 제가 모르는 걸 안 하는 게 낫다. 솔직히 저는 그런 왜냐하면 주의이기 특히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인 같은 게 없잖아요. 그 회사에 대한 뭐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잘 돼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어떻게 홍보가 돼가지고 홍보되면서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위험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은 뭐든지 간에 항상 나는 비트코인 전문가야. 코인 전문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코인 전문가를 하지만 뭘 그 사람들을 전문가로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라 하면은 뭐 어떤 특정한 라이선스가 있다든가 뭐가 있어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비트코인 전문가야. 뭐 전문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네가 다 전문가라 하니까 자칭 그냥 전문가란 얘기죠. 그거 아시잖아요. University of Reddit. 저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추진할 거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정적이세요? 그러니까 그 CBDC잖아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래서 연준이 그 디지털 화폐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건 다 문 닫게 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US 달러 코인도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게 US 달러 코인. 그래서 그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저는 그게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뭐 보는 언젠가는. 거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디지털 화폐를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되게 되면은 뭐 다른 것들이 뭐 이게 값어치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생기면은 다 박살날 것 같은데 없어질 거나 그죠? 일단은 상식적으로 볼 때.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있으면 이제 뭐 앞으로 뭐 비트코인에 뭐 100만 달러 가져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몇 년 안에 100만 달러 간다.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것도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진짜 1센트짜리가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아니 왜냐하면 또 이제 특히 이제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푸시하잖아요. 도지코인을. 도지코인을 푸시하고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위험은 좀 도사리는 것 같습니다. 저 디즈니 주식에 대해서도 혹시 좀 어떻게 되는지 디즈니는 뭐 제가 딱히 지금 뭐 특별하게는 없고요. 디즈니를 제가 보면은 일단 디즈니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왜냐면 디즈니 영화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실패하고 영화도 있거든요. 그렇고 여러모로 좀 디즈니는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워크 무브먼트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플로리다에 디산티스하고 막 붙은 것도 부닥치는 것도 있고 그게 큰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크겠고. 문화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섰고. 근데 지금 요즘에 그 디즈니의 영화들을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 해외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해외 시장에서 흥행이 나오는 거 실패하고 보면 있잖아요. 별로 되게 실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미국에서는 줄줄이 픽사에서부터 그냥 줄줄이 지금 망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픽사 최근 나온 영화 중에 기억나는 게 없어. 요즘에 예. 좀 무슨 엘레멘털도 실패했어. 그것도 지금 엘레멘털도 실패하고 예. 지금 인어공주 때부터 인어공주는 그 전서부터 있었던 것 흑인을 같아요. 넣어서 한국에서는 흑어공주라고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디즈니가 올해 들어서 한 7% 정도 떨어진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다 뜨거운데 지금 이렇게 지금 난리래요. 그래서 밥 체이팩이었는데 그 전에 CEO가 이번에 밥 아이거로 그렇죠. 다시 옛날 새로 CEO를 그렇죠. 옛날 다시 돌아온 넣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루카스 필름 이거는 그 캐슬린 케네디 그 여자잖아요. 그분이 나가야 될 것 같아. 캐슬린 케네디가 자꾸 이거를 강조한대요. 그래서 지금 그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도 시퀄 시리즈 보면은 주인공을 여자 주인공으로 넣었잖아요. 그리고 루크 스카이워커랑 싸우는데 루크가 밀려. 봤죠? 루크하고 싸우는데 루크가 밀리고 그리고 그 에피소드 9 보면은 둘이 싸우는데 루크가 레아 공주한테도 밀려요. 봤죠? 기억나죠? 레아 공주한테도 이렇게 밀려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갑자기 레아가 왜 포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메리스 우주에 갔는데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까지 지금 그것도 먹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 영화도 지금 역대 최악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는. 아니 해리슨 포드를 영화 두 판에서 아니 보고 싶은 영화인데. 아니 보세요. 근데 나름 재미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리슨 포드를 영화 두 판에서 두 프랜차이즈에서 바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솔로가 자기 아들한테 맞아 죽고 그죠? 칼로 찢어졌지만 맞아 죽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때려잡은 건 아니잖아. 아니 주먹으로 때리든 라이트세이버로 죽이든 그게 그거 아니야? 그리고 어쨌든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도 자기 대녀한테 맞는데요. 그리고 막 이렇게 꾸중 받고 바보 같은 그런 할아버지 역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지금 커요. 지금 사실 유튜브 보면은 보지 말자. 이제 디즈니 영화 절대 보지 말자. 근데 제가 볼 때 그 움직임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보이콧 움직임 때문에 캐슬린 케네디는 해고설이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는데 해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케네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캐슬린 케네디가 디즈니 윗선들 약점을 다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되지 않는 건다. 근데 7%면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김 대표?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워낙 이제 뭐 올라간 것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 종목이라 하면은 다우가 이제 30개 회사,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회사가 이제 합쳐진 거가 다우존스인데 이 다우존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라이즌이나 나이키나 디즈니나 뭐 월그린스나 벌써 4개 회사가 벌써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다우존스가 각 분야마다 예를 뭐 중장비 업체 뭐 캐라필라 같은 경우나 뭐 버라이즌이나 뭐 JP몰간 체이스 다 있는 거지만 이 다우 종목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는 아직도 계속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주식시장이 이게 뭐 조작이다. 주식시장 자체가 리그됐다. 항상 얘기하는 거가 30개 다우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술주로 봤을 때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IBM, 애플. 그다음에 무슨 시스코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다 지금 뭐 그다음에 세일스포스닷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우존스 30개 회사 중에서 테크놀로지 주식이 월등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근데 IT 주식이 요새 오르고 있는 게 작년 10월부터인 것 같아요. 자꾸 AI가 많이 나오고 한국에서도 언론 보면 일면을 장식해요. AI 관련이.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쪽에 투자해야겠다. 약간 좀 그런 군중 심리를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언론사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AI 관련 주식들이 계속 오르고 앞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거냐, 여기서 꺾일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 올라간 것도 데드캣 바운스로 끝나버릴 거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페이스북하고 아마존 이런 주식들도 AI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땐 보통 이제 테슬라 대표적인 AI 주식 그럼 테슬라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저기 챗 GPT 샀으니까 그리고 뭐 구글 그렇다 치고 엔비디아가 또 거기에 좀 있다면서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가장 그거고 지금 말씀하신 테슬라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가 이제 일단 AI 관련이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럼 자율주행인데 여기서 이제 포커스하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생성형 AI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하고 좀 다르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케이 테슬라가 AI 관련 주식으로 각광받으면서 올라간 거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오버 리액션이다. 확대 해석한 건데 왜 테슬라가 그냥 자율주행인데 이거 뭐 생성형 AI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른 인포메이션 잘못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테슬라는 좀 어느 정도 보면 그래도 이 스타링크하고 좀 관련이 좀 많지 않을까요? 이런 거? 스페이스X하고도. 뭐 그렇죠. I don't know. 맞아요. 그렇대요. 근데 뭐 스타링크 때문에도 뭐 이렇게 많이 테슬라가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좀 시간이 지금 모자라요. 근데 김 대표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분산 투자를 해라. 그죠?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포트폴리오 만들기 위해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는 분산 투자하기 싫다. 하나 두 개를 몰겠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벌면은 진짜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벌 때는 확 벌고 아니면 그냥 쑥 날아가고. 리스크가 크네요. 그렇죠.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좀 주식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분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전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네. 50%. 50%? 네, 50%. 50% 뭐 재미를 봤다고? 네, 아니요. 재미를 못 봤죠. 못 봤다고? 반대. 아주 반대. 오케이. 네, 여러분. 문화충격 오늘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까지입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쉬려고.